전남교육청이 민선사기 첫 발전과제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거 사례는 5건 중 1건도 안 돼 수자원공사의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양식장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매실 주산지 광양시가 매실 재배 확산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실나무에서 약용식물 겨우살이 재배에 성공해 새로운 소득원이 될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민선사기 첫 발전과제로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혁신학교 성과는 인정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인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 혁신학교는 공교육 혁신의 필요성과 지식 전달 교육에서 변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습니다. 혁신학교 사례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인구 감소 문제를 학생들이 발굴해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학교 상황에 따라 승마와 악기 연주 같은 예체능 프로그램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등 300여 개 학교가 참여했고 4년 동안 학교별로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무엇보다 단편적인 지식 위주, 성적 위주 공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 삶과 직결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등이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혁신학교의 철학과 성과들이 교육정책 전반과 모든 학교에서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학교 혁신을 문화가 아닌 특정 사업으로 인식해 소수의 체험 활동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혁신학교 도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민선 4기 동안 일부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원 대신 모든 학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미래학교는 특정 유형의 학교 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지식 기반의 역량을 기르고 또 책임성과 주도성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가도록 학교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4기는 특정 부서나 특정 학교가 아닌 전남교육 정책 전반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 공동체나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자체가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해갈 예정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진단이 나온 가운데 교육청은 일단 오는 2025년까지는 혁신학교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혁신학교의 장점은 계승하며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다 적발된 사례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단 점유 적발 건수는 전남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73건, 경기 345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2,500여 건의 무단 점유 시설이 적발됐지만 실제 철거 사례는 16.6%인 412건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쓰는 게 불법이지만 수자원공사가 철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해경이 필로폰이나 환각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1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 1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공급책에게 필로폰이나 마약을 사들인 뒤 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이 뜸한 양식장 주변 해안가 습지에서 천여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몰래 재배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인천공항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전남의 양식장에서 일하면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은 우리나라 대표 매실 주산지이지만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식물로 알려진 겨우살이 재배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양 매실 농가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겨우살이를 재배할 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매실 농가. 매실나무 가지 사이사이에 새집처럼 생긴 식물이 눈에 띕니다. 항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용 기생식물 겨우살입니다. 이 농가에서 겨우살이 종자를 고령의 매실나무에 심어 인공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그루당 5개에서 7개까지 송이가 돼 있는데, 이런 송이가 돼 있는데 지금 10년, 20년 된 매실나무에 겨우살을 접종을 해서 기르게 되면은 농촌 소득 작물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양은 매실 주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전국에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년에 2천만 원을 들여 겨우살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파악해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겨우살이 상품성을 확인하는 데는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농가 교육과 함께 성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겨우살이 재배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재배 비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아직 재배 방식 등이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재배를 성공하고 특허까지 받은 변 대표는 무엇보다 매실나무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매실이 가격이 없으니까 매실나무를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 겨우살이도 하나의 식물이기 때문에 일조량을 보게끔 약간 매실나무를 정리를 해주는 거, 여름에 매실 따고 나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또 겨우살이는 11월에서 2월 사이 채취해야 하고 여름에 채취할 경우 뿌리까지 죽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우살이 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양 매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도가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쓰일 국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재해 위험 지역 167곳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투입할 국비를 874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급경사 지역과 붕괴 우려 지역 등 태풍과 폭우에 취약한 곳을 정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남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지난 2018년 263건에서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43건, 올해 7월까지는 617건으로 5년 사이에 3배 정도 시행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관련이 23%, 가정폭력 17%, 협박이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최근 5년 동안 5,7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5,795건의 이상 신고가 접수됐고 부작용 증상은 8,410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작용은 소화불량이 3,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과 체중 증가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이상 신고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298명, 여수 219명, 목포 151명, 광양 120명 등 19일 하루 1,40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산발적인 감염과 요양 관련 시설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말 무더웠죠.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기 또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풍이 지나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문인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건데요. 강원 산간에서는 올 가을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풍철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윤기 없던 지난해 단풍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악산은 9월 29일을 시작으로 또 지리산과 한라산, 계룡산에서 10월 20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가을, 그 순간 놓치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고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이 목포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오후 4시쯤 목포도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쯤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최근 도 산하기관에서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023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는 3,693명 모집에 23,272명이 지원해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조선대는 3,762명 모집에 19,445명이 지원해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과별로는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5명 모집에 191명이 지원해 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5살 아이가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25분쯤 순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A군이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지역화폐인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안군은 당초 1,000억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예상했지만 거리두기 완화와 휴가철이 겹치면서 판매 실적이 증가해 2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현재까지 국도비를 확보해 최대 10%의 할인 판매를 시행해왔으며 가맹점 3,700여 곳을 등록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지역 상품권 판매액은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 고흥군이 유럽의 유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과 29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업체 유주는 체코와 폴란드, 독일 등의 식품 유통 채널을 가지고 고흥 유자차와 유자음료, 생강차 등을 유럽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유럽 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판로 개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 병풍도에서 맨드라미 축제가 열립니다. 섬 맨드라미 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 형형색색의 맨드라미 꽃이 11헥타르 규모에 걸쳐 단지를 이루고 있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축제 기간에 연날리기와 사진 전시회, 붉은 드레스 코드를 찾아라 등 특별 행사를 진행해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